여러분 안녕하세요. 3단원 멘틀 대류와 플룸 구조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꼭 풀어보고 해설 강의 꼭 듣길 바래요. 1번 지구의 플룸 구조 모식도이고 그리고 열점의 분포를 나타난 게 나. 가는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나 하강하는 곳이고 이들의 대략적 위치는 A에서 D 중 하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섭입대가 나타나는 곳에서 차가운 플룸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태평양의 이 서쪽에 분포하고 있는 해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읒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섭입대에 해당하는 태평양의 서쪽에 해당하는 B라고 볼 수 있어요. B, 아시아 쪽.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서 보면 이쪽에 열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뜨거운 플룸, 태평양의 중앙부에서 나타나 있는 C. 그래서 여기는 태평양 쪽에 나타나는 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B는 아시아 쪽에 나타나는 섭입대. 그리고 또 시계 방향으로 이쪽으로 진행해 보면 D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서양 쪽에 뜨거운 플룸이 많이 나타나 있죠. 여기.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거는 D가 되고 대서양 쪽에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시계 방향으로 더 나아가 보면 이쪽에 또 뜨거운 플룸이 많죠. 동아프리카 열곡대 쪽에 많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 가에서 플룸의 상승과 하강 운동은 멘틀 전체 규모로 일어난다. 지금 가에서 멘틀 전체 규모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거는 멘틀 2900km에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차가운 플룸은 670km에서 이제 해양판이 소멸하면서 이쪽에 체류하고 있다가 여기서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부 멘틀에서만 멘틀이 대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멘틀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룸 구조론과 판 구조론의 차이입니다. 1번은 맞는 말이에요. 가를 통해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고요.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것은 꼭 판의 경계가 아니라도 돼요. 그래서 나에서 지금 플룸이 올라오고 열점이 형성된 곳을 보면 판의 내부인 곳이 많죠. 그렇다고 이 판의 경계에서도 또 열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판의 경계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2번 또 맞아요. 3번 나의 열점들은 모두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 아니죠. 이러한 것들은 판의 내부에 분포해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열점의 위치는 판의 이동함에 따라 달라진다. 열점의 특징 쌤이랑 수업할 때 우리 세 가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열점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그리고 열점에서 화산 활동을 해서 이제 섬이 만들어지면 호상열도라고는 일단 부르진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상열도라는 거는 해구에서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 있는 일렬로 생긴 섬들을 호상열도라고 하고 열점에 의해 생긴 섬들은 그냥 화산섬이라고 해요. 참고로. 그리고 이러한 화산섬들이 이동을 하는 거지 열점은 이동하지 않았다. 첫 번째. 그리고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분출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였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알 수 있어요. 화산섬들이 어떻게 배치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열점의 위치는 판의 이동함에 따라 달라진다. 틀렸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5번 A는 디귿, A는 니은이고요. 그리고 B는 기역, A는 니은이 되죠. B는 기역, C는 리을. 이것도 틀렸네요. 뭐야. C는 리을. 디귿은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번 또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번.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지금 이 문제에서 A와 B는 각각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 하나이며 기역은 화산섬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에 따른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볼게요.
기역은 열점에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되었다. 기역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플룸이 어딘가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얘들의 열점에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거 맞죠? 여기는 판의 내부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열점에서 화산활동에 의해 생긴다고 말해야 되겠죠. 이 해령과 같은 모습을 보면 지금 670km에서 여기서 멘틀 대리의 상승이 올라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같은 경우는 열점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고로 기역은 1번은 그래서 맞습니다. 2번 판이 이동해도 기역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기역은 화산섬이라고 했죠. 화산섬 같은 경우에는 판의 이동 방향으로 아마 판이 만약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 화산섬들이 여기 배열되어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일단 생성되고 1번, 2번, 3번 순으로 1번이 먼저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역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열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화산섬은 이동합니다. 니은 지점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이다. 니은은 섭입대 부분이죠. 여기에서 멘틀 대류의 하강부 맞습니다. 차가우니까 하강하게 되고 판이 체류하게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3번 맞아요. 4번 670km에서 아직 근데 차가운 플룸이 형성돼서 흘러내리진 않았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체류한 다음에 차가운 플룸이 여기까지 흘러내린 모습도 볼 수 있네요. 4번 670km 깊이에서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A는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곳, B는 차가운 플룸이 내려가는 곳.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높겠네요. 같은 지점에, 같은 깊이라면. 그리고 670m 깊이에서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차가운 플룸이 있는 곳 온도가 낮을수록 더 빠르다고 했었죠. 지구학원에서는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670km라는 지점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을 여기가 상부 멘틀이고요. 여기가 하부 멘틀이고요. 멘틀과 외액의 경계 여기가 XX- 지점이 29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은 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진파의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B가 더 빠릅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6번 670km 깊이에서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A는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한마디로 온도는 낮고 밀도는 크고 지진파의 속도는 느리고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깊이에서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입니다. 6번. 7번 XX-는 외핵과 내핵의 경계 아닙니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입니다. 여기가 멘틀, 여기가 외핵. 7번 틀렸어요. 참고로 외핵과 내핵의 경계는 5100km입니다. 몰라도 돼요. 8번 A의 구성 성분은 멘틀보다 외핵과 유사하다. 플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멘틀 물질이라고 했죠.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멘틀 안쪽에 있으니까 멘틀 물질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외핵 물질 아닐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가운 플룸이 훅 들어가면서 다른 부분에서 훅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핵과 유사하다는 게 아니라 멘틀과 더 유사합니다. 그래서 8번은 틀렸어요. A의 상승은 B의 침강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뜨거운 플룸의 상승은 차가운 플룸의 하강에 의해서 생길 수 있어요. 9번 맞고요. 10번 B는 주로 수렴형 경계 하부에서 생성된다. B는 차가운 플룸이니까 이렇게 해령이 여기 있고 해령이 여기 있고 차가운 플룸이 내려가는 여기에서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10번도 맞는 말이에요. 다음 문제 볼까요? 3번 그림은 열점 A에서 D의 위치와 각 열점에서 분출된 마그마에 의해 생성된 화산섬과 해산의 분포를 나타낸 거다. 화산섬과 해산을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닷물 안에 잠겨있는 그런 화산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열점에서 이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섬들이 형성되고 그 화산섬들이 어떻게 판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동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볼까요? 지금 열점이 이렇게 A, B, C, D라는 곳에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방위가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A에서 D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한다.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화산섬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형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B와 D에서는 발산형 경계가 발달해 있다. 지금 보면 열점이 있고 현재 판의 이동 방향은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생성된 화산섬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A와 B 근처에선 C와 D 근처인 열점에서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어떠한 판이 이동하는 게 이쪽과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장력의 힘을 받아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이 사이에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또 맞는 말이에요. 3번 B에서 화산활동이 시작된 이후 B가 속한 판은 서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북서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는데, 방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있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위쪽을 만약에 부르고 싶다면 북서쪽이라고 불러줍니다. 북서쪽, 여기는 북동쪽이라고 먼저 불러줘요. 북쪽을 먼저 지칭해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남쪽 부분의 이 부분을 말하고 싶으면 서남쪽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서쪽이라고 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남쪽이 아니라 남동쪽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서북서쪽이라는 말은 지금 만약에 북서 방향이라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가는 거나 이쪽으로 가는 경우를 말할 수도 있겠죠. 이쪽은 서쪽에 더 치우쳐 있는 북서 방향이라고 해서 우리는 앞에 서쪽으로 더 치우쳐 있는 북서쪽 이렇게 읽어줍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더 치우쳐 있는 북서쪽, 북북서 방향, 서북서 방향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쪽 방향으로 만약에 판이 그대로 이동했다면 얘는 북서쪽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서북서 방향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B에서 화산활동이 시작된 이후 B가 속한 판은 서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북서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럼 서북서로 이동하다가 북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이거 맞다고 체크하시면 안 돼요. 말했죠? B라는 곳이 열점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성돼야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판이 이동했다가 화산섬에 지금 B에서 열점에서 화산섬이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이렇게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게 1번 먼저 이동한 거고 판이 2번 방향이 됩니다. 이게 잘 이해되지 않으면 쌤이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열점을 고정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이 하나를 위에 덧대서 화산섬이 생기는 시간 순서대로 한번 해봐요. 1번 방향에서 2번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2번 방향에서 1번 방향으로 가는지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화산섬으로부터 이렇게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려주시면 좀 편해요. 여튼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이 시기 사이에서는 북서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시기 동안. 그리고 이 시기에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4번 화산섬과 해산이 만들어지는 동안 D는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화산섬과 해산이 만들어지는 동안 지금 열점을 D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낚이면 안 돼요. 열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D는 열점이에요. D는 이동하지 않아요.
화산섬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5번 A에서 분출된 마그마에 생성된 화산섬과 해산은 남동쪽에 위치할수록 주요 구성 암석의 연령이 많다. 지금 A에서 분출된 마그마에 생성된 화산섬과 여기가 오래돼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막 생성돼 있는 거고, 막 생성된 게 여기까지 많이 이동해서 이동한 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거, 요쪽이 남동쪽에 위치하는 거죠. 남동쪽에 위치할수록 주요 구성 암석의 연령이 많다는 말은 틀려요. 열점 쪽에 가까우니까 연령이 적겠죠. 이제 막 만들어지는 애들이겠죠. 그리고 6번 최초의 화산 활동은 C가 D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화산 활동은 C가 먼저 형성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면 C쪽에 이쪽에 있는 판들은 현재 이동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잠시만요. 현재 보자. 현재 이쪽 판에 이동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이쪽 방향으로 현재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C 쪽에는 과거에 이쪽 방향으로 이동했던 거에 이 화산섬들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화산 활동은 C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말이 맞겠죠. 만약에 D 쪽에도 D가 만약에 먼저 형성된 게 있다면 분명히 이쪽 방향에도 뭔가 화산섬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잠시 C가 D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다음 문제 갈게요. 전화가 와서.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림은 열점 P에서 분출된 마그마에 의해 생성된 화산섬 AD와 연령과 열점 P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 거다. 최근 5천만 년 동안 P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북서쪽으로 일정하였다. 이 문제도 이 3번 문제를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열점에서 이제 열점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생긴 화산섬들의 이동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냐를 이제 수치로 또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봐야 되는 문제네요. 지금 이 문제는 1번 A에서 D를 형성한 마그마는 압력 감소에 의해 생성되었다. 우리 배웠죠? 열점에서 생성된 마그마는 압력 감소에 의해 생기죠. 압력 감소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과 만들어져서 멘틀의 부분 용융이 일어나게 되면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B는 C의 서쪽에 위치한다. 지금 열점으로부터 거리라고 했는데 지금 판이 지금 이동하는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네요. 잠시만요. B는 C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B가 있고 잠시만요. P로부터 거리 네. 쌤이 잘못 해석했네요. 잠시만요. 북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최근 5천만 년 동안만. 오케이. B는 C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지금, B가 있고, 최근 5천만 년 동안, 이게 천만 년? 그럼 얘들은 다 지금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P라는 열점이 있어. P라는 열점이 있으면 지금 P에서 만약에 생성되어서
D는 이 북서쪽 방향으로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처음에 D가 형성된 거야. 그런 다음에 북서쪽 방향으로 여기 이동해 있고, 그런 다음에 C가 있고, 그런 다음에 현재 B, A 요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는 C의 북서쪽에 위치한다는 말은 틀리겠죠. 남서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지금 판의 이동 방향이 북서쪽이라고 했죠. 다시. P가 열점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생성된 화산섬들은 북서쪽으로 이동해요. 제가 잘못 체크했죠. 그러니까 D, C, B, A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C의 북서쪽에 위치한 게 아니라 B는 C의 남동쪽에 위치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남동쪽. 그래서 2번 틀렸어요. 현재와 같은 판의 이동 속도가 지속된다면 P에서 분출된 마그마에 의해 새롭게 형성될 화산섬은 A의 남동쪽에 위치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A가 여기 있죠? 새로 생성될 거는 여기 계속 생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동쪽과 남쪽, 남동쪽에 형성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3번 맞습니다. C가 형성된 이후 C가 속한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10cm/년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지금 판의 이동 방향은 일정합니다. 북서쪽으로. 그런데 어떤 게 달라지냐면 판의 이동 속력이 달라져요. 이동 방향은 똑같고 이동 속력이 달라지는데 D가 가장 먼저 형성되었으니까 D가에서 C까지 형성되었을 때 요때 판이 이동하는 속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분의 거리를 구해주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C가 형성된 이후 C가 속한 판의 평균 이동 속도를 물었으니까 10cm per 년보다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C가 형성되고 나서는 이동하는 속도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봐줘야 돼요. 보면 1000만 년 동안에 지금 1000km 이상을 가거든. 1000만 년 동안에 1000km 이상을 가니까 한번 1000만 년 분의 1000km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 근데 얘는 1000km 이상을 가. 그럼 이 식을 아마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10cm per 년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킬로미터를 cm로 고치려면 그냥 해볼게요. 미터니까 0 3개 추가해주고 1m는 100cm니까 0 2개 추가해주고 cm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1000만 년이니까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0이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이렇게 되면 원래 1, 2, 3, 4, 5, 6, 7, 8, 9 원래 뭔가를 쌤 잘못했네요. 뭐지? 100만 년 100만 년에 곱하기 10 하면 1000만 년. 뭘 잘못했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년. 그리고 1000km니까 1000km는 0 3개 추가해주고 그리고 0 2개 추가해주고 cm 1, 10, 100 2, 3, 4, 5, 6, 7, 8 공을 하나 제가 더 붙였네요. 그러니까 10cm per 년이 나오죠. 그럼 얘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1000km 이상을 갔으니까 4번은 맞아요. 1000만 년 동안에 열점의 이동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죠. 최근 1000만 년 동안에 열점의 이동 속력은 약 10cm per 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 년 동안 1000km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5번 또 맞아요. 자, 여기까지 3단원 문제풀이였습니다. 다들 문제풀이 영상 봐줘서 고마워요. 다들 고생했습니다.